특이한 형태의 도시예요. 지금까지 아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그런 형태의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도시니까 당연히 시민이 살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있죠. 왜 학생들이 있느냐니까 어, 교육도시란 말이에요.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교육산업에 특화된 그런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도시로 설계된 거예요. 교육도시는 교육산업에 특화된 도시, 특화인데, 요 특화라의 의미가 조금 기존의 특화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니까 교육도시에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교육도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니까 교육도시는 도시 자체가 학교이고 실습장, 그런 형태예요. 특히 어떤 실습장이냐니까 AI 기술의 실습장이고, 도시 전체가 AI 교과과정, AI 교과과정의 학교, 그리고 AI 기술의 실습장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학교가 있긴 하죠. 초중고등학교 별도의 초중고등학교, 초중고 및 대학이 있긴 하지만 기존의 초중고 대학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많이 다른 형태가 있고, 그리고 도시 전체가 AI 교과정의 실습장. 이렇게 하면 말이 조금 더 깔끔하네요. 초중고 대학이 있긴 하지만은 기존 학교 체계와 매우 다르고, 그리고 도시 전체가 AI 교과의 실습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교육도시의 하나의 특징, 우리가 설계한 제주 교육도시 한 가지 특징이기도 하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기업 컨소시엄. 근데 이게 뭐냐니까 도시는 산업이 있죠. 산업이나 상업시설이 없는 도시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도시는 상업에 종사하는, 그죠? 상업에 종사하는 자영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그리고 뭐 4차 산업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 교육도시도 기업이 있긴 하지만은 기존의 기업들과는 굉장히 다르다. 왜 다르냐니까 표준산업 분류표가 있어요. 분류표에 1205개의 세세 업종이 있어. 업종 혹은 산업이 분류가 돼요. 산업 분류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니까 참 대분류가 있고, 그 밑에 중분류, 그 밑에 소분류, 그 밑에 세 분류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세세 분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농업, 뭐 1차 산업이죠. 농업이 있고, 농업 밑에 뭐가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고, 또 하우스 재배업이 있고, 등등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기업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일단 1205개 업종을 대표하는 1205개 기업을 설립하는데, 이 설립된 이 기업들이 교육도시의 기업들입니다. 교육도시의 제조, 뭐 상업, 뭐 교육, 그리고 공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 등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합니다. 재화와 용역, 다른 말로 그냥 상품이에요. 상품을 생산. 자,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그럼 1205개 기업을 설립하는데, 이 1205개 기업을 누가 설립하느냐는 거죠. 교육도시가 1205개 기업을 다 설립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만한 돈도 없죠. 이걸 뭐 어떻게 다 설립을 하나요? 기업 하나 설립하는 게 뭐 몇십억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의 목적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교육도시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업들의 목적은 각 업종별로 AI 기술로 제조하는 겁니다. 각 업종을 AI 기술로 제조. 이 제조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든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든단 말이에요. 제조 산하의 한자가 이런 게 있죠. 제조 산하. 다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만든다. 적어 놓을까요? 그래서 가급적을 AI 기술로 다시, 그리고 굳이 하면 영어로 하면 리스트럭처링 하는 것이 이 기업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1205개 표준 산업 분류표의 세세 업종 각각을 AI 기술로 제조, 다시 리스트럭처링 하는 게 기업들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럼 이 기업들은 어떻게 설립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1200 아, 참 발음하기 힘드네. 1205개 기업 각각을 컨소시엄을 구성한, 각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업.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1205개의 다국적 기업군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로 드는 게, 제가 도시락 제조업을 자꾸 예를 들고 있어요. 왜냐니까 며칠 전에 편의점 도시락을 하나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도시락 제조업이 계속 떠올라. 자, 도시락 제조업이라고 하는 세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세세 업종 중 도시락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하나 설립한다고 가정합시다. 하나 설립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 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그럼 이 컨소시엄에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각국의 도시락 제조업체들이 참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결정하고, 그리고 지분도 결정하고, 이사회도 구성하고 등등 한단 말이에요. 요런 형식의, 요런 과정을 1205개 기업 각각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 기업들이 뭘 하느냐 하니까, 이 기업들, 우리가 교육도시의 기업들이죠. 도시의 기업들을 누가 통과를 하느냐 하니까, 뭐 자체적으로 이사회가 다 있긴 하죠. 이사회가 있긴 하지만은 교육도시가 자동적으로 이 기업들의 이 1205개 기업이죠. 1205개 기업 각각의 지분을 일정 부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왜 가져오느냐? 교육도시가 주인이니까 니들이 우리 동네 오니까 조금 달라. 동네 이장들이 전입자한테 삥 뜯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가져오는 대신에 그 대신에 교육도시 지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도시 자체도 법인이잖아요. 얘도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이 지분과 맞교환하는 거예요. 맞교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맞교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니까, 교육도시에 들어와 있는 1205개 기업들의 지분을 모아서, 일정 부분씩 모아서 교육도시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교육도시의 지분을 구성한단 말입니다. 그죠?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늘에 뚝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시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만들어지는 게 교육도시라는 법인이죠. 그러면은 그냥 독자로 그냥 1205개 기업들이 각자 생존, 각자 독자적으로 다 움직이면 되지, 굳이 각자의 지분을 내어서 어떤 공동체, 교육도시라는 공동체를 형성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이익이 기업 집단으로서의 이익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기업 집단.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삼성그룹을 뭐 100개나 1000개 조그마한 자영업부로 나누면은 뭐 10,000개로도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삼성그룹이라고, 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서 그 속의 모든 기업들이 움직이는 데서 얻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육도시도 마치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하나의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는 거고, 그 속에 있는 기업들은 교육도시가 지향하는 바의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모든 기업들 그런 교육 도시의 이념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데 정치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아이디어라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이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데올로지를 줄여서 아이디어라 그러잖아요. 이념에 복속한 복속. 그죠? 교육도시의 이념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건 따로 얘기하자. 어쨌거나 교육도시의 이념에 복속하지 않는 기업들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G 통신 한단 말이에요. 6G 통신 기업을 설립한다. 이 세세 업종 중에서 무선 이동 통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업종 중 무선 이동 통신 기업으로서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6G 통신 기업, 뭐 주식회사, 교육도시, 제주 에듀케이션 시티의 6G 요렇게 요런 INC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죠? 주식회사를 말은 빼야 되겠네. 왜냐하니까 INC가 주식회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세업종 중에서 무선 통신을 대표하는 이런 기업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니까 각국에서 6G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나 기관이나 대학을 모집하는 거죠. 모집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겁니다.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분을 나누고 지분 구성도 하고 그리고 이사회도 구성하죠. 해서 교육도시 내에서 교육도시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게 이런 형식으로 1205개 5종류의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어쨌거나 그 지분 중 예를 들어서 10%면 10% 아니면 30%를 교육도시에 이양하는 하면서 그럼 교육도시가 1205개로부터 지분을 받을 거 아니에요? 1205개 기업의 지분 일정 양을 모집한다 그러나요? 아니면은 또는 합친다 그래야 되나? 합치면은 그게 곧 교육도시의 지분이에요. 교육도시라고 하는 법인 지분을 구성하는 거죠. 법인 지분을 구성한다? 이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교육도시의 자본을 구성한다 그렇게 설립 자본을 구성. 그러니까 교육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입주할 기업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시에 입주할 기업들이 모이는 것과 교육도시라고 하는 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애써 제주 교육도시 AICTINC라고 하는 이미 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CTINC라고 하는 주식회사 AICT라는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미 SPC라고 말씀드렸죠.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이 특별한 목적이 뭐냐니까 이 과정을 전체를 지휘 모니터링하는 의 목적은 교육도시 법인이죠. 법인의 탄생, 설립이라고 할까요? 설립을 주관하는 거죠. 그게 특별한 목적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교육도시 전체를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를 하나의 기업 집단,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같은 기업 집단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 목적이에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교육도시를 구성하는 1205개 기업들, 그죠? 1205개 기업들은 1205개의 업종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죠? 이 1205개 기업들은 그럼 왜 다른 데 좋은 데 두고 경치 좋고 물 좋은 데 두고 하필이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교육도시에 이 기업을 설립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시너지 효과를 위한 겁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냐니까 제주교육도시는 서울대랑 비슷해요. 일종의 서울대 비슷한, 서울대학교와 비슷한.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니까 어떤 측면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서울대 학생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서울대학교 가면 교수들이 똑똑해서 좋은 걸 배울 수 있어서 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뭐 딱히 더 똑똑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서울대 가는 이유는 거기 가야지 자기랑 비슷한 친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 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1번이고, 그 다음에 연구시설이라든가 교수라든가 뭐 학습 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교육도시도 마찬가지로 교육도시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기업, 사람, 기관, 국가들이 모이는 장소. 비슷한 목적이 뭐냐니까 AI 기술입니다. AI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인다고 하면 그 자체로 바로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죠. 시너지 효과. 직접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은 뭘 할 수가 없나요? 개별 기업은 가령 개별 기업이나 국가, 대학은 AI 실험용 클라우드, 연구개발용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힘들어요. 하기 어렵다. 왜 어려우냐니까 구축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구축하고 난 뒤에 운용하는데도 비용이 너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중국하고 미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주 교육도시에다가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제주 교육도시에 클라우드를 만든 다음에 그를 만들고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또 미국 수준의 자본력이 안 되는 국가들이 공유한 시설을 공유한.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05개 기업 업종인데 내가 좀 전에 뭐였나요? 뭐 도시락 제조업이었잖아요. 도시락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자기 혼자 동떨어져서 AI 기술을 우리 회사에 적용해서 우리네 회사의 사무직이나 생산 공정에 AI 기술을 다 적용해보자. 혼자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업종별로 1205개 기업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쉽죠. 그러면 옆에 신발 공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옆에 가구 공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옆에 TV 냉장고를 만드는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도시는 기업과 기업들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도시는 1205개 기업들 간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포털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털. 그러면은 왜 A라는 기업이 내가 개발한 지식과 기술을 B, C, D, E 다른 기업과 공유하려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분이 서로 교육도시에 이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옆에 있는 내가 개발한 지식을 다른 모든 기업들에 알려줘서 다른 모든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결국 나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각각의 기업들이 지분을 교육도시에 이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 잡았어요. 50% 잡았다가 제가 10% 사이에서 30% 사이로 다시 수정을 했는데 만약에 50%로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죠. 그렇죠? 절반은 사적으로 소유하고 절반은 공적으로 소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1205개 기업들이죠. 5개 기업들이 각기 절반 50%의 지분을 사적으로 소유. 사적으로 소유한다는 말은 주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개별 주주들이 있고
뭐 개인이 주주일 수도 있고 다른 국가의 기관 기업이 주주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 말하는 겁니다. 소유하고 나머지 50%는 도시가 소유한 50%를 도시가 소유. 그러면은 이거는 파블릭이 되는 거죠. 도시라고 해서 별개의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육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각자 지분 50%를 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엔티티, 그게 교육도시가 돼요. 교육도시를 AICT INC가 주도한다고 해서 AICT INC가 교육도시의 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AICT INC는 교육도시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담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일 적절한 표현이 마담뚜가 되겠네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특수목적 법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은 이 내용, 기업 컨소시엄의 내용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요. 세부적으로 얘기해서 아마도 이거 책자로 굉장히 두꺼운 책자가 하나 나올 겁니다. 대략 1000페이지 정도로 교육도시 스페시피케이션 일람이 구성될 텐데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지금 2025년 4월 25일, 4월 6일이죠. 4월 6일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300페이지 정도 작성이 되었고 목표는 2025년 6월 말까지 전체 교육도시의 전체 모든 세부적인 지역적인 사항까지 포괄하는 그걸 뭐라고 화이트 페이퍼라고 그럴까요? 화이트 페이퍼 작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